정동원이 공식적으로 청소년 예술 홍보대사가 되었다. 무대의 조명이 마지막 숨처럼 꺼지기 직전. 객석은 이미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파도 같았다. 박수는 잘했다라는 칭찬을 넘어 어떤 시대가 한 사람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울렸다. 정동원은 커튼콜을 위해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어깨 위로 땀이 흐르고 귓가에는 아직도 방금 전 마지막 고음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노래는 끝났지만 몸은 끝나지 않은 경기처럼 떨렸다. 웃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유 없이 묵직했다. 공연이 끝나면 늘 살았다는 감각이 먼저 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보다 먼저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무대 뒤로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스태프가 스태프라기엔 움직임이 너무 정돈되어 있던 한 사람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정동원 씨, 잠시만요. 그는 손바닥을 보였다. 작은 금속 배지, 빛을 받자 상징이 순간적으로 번쩍였다. 정동원은 눈을 깜빡이며 그 배지를 다시 봤다. 설마라는 생각이 목 안쪽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지금 여기로 오셔야 합니다. 바로. 말끝이 단호했다.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톤. 정동원은 옆에 있던 매니저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처음엔 홍보팀인가? 하는 표정이었다가 배지를 확인하는 순간 낯빛이 바뀌었다. 이거 진짜예요? 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였다. 대통령궁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순간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대기실의 소란, 스태프들의 웃음, 물병 뚜껑 여는 소리, 올댓 그 모든 일상이 유리병 너머로 밀려난 듯했다. 정동원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 끝을 움켜쥐었다. 팬들의 환호가 아직 귀에 남아있는데 지금 들리는 건 심장 박동뿐이었다. 대통령궁, 왜? 대기실 문이 열리자 평소라면 환한 조명과 분장 냄새, 스태프들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쏟아져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기척이 대기실의 온도를 낮추고 있었다. 분명히 말하자면 그들은 경호라는 단어 그 자체였다. 정동원은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팬의 시선도, 카메라의 시선도 아닌 인물을 띈 시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시선. 동원아, 일단 침착하게. 준호가 옆에서 속삭였다. 우리 따라가야 해. 정동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 안쪽이 바싹 말랐다. 한편으로는 황당했고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대통령궁 초청이라니 그건 축하와 영광의 단어여야 하는데 지금 그의 마음은 왜 이렇게 긴장으로 굳어가는 걸까? 그들은 뒷문으로 이동했다. 공연장이 있는 복도는 늘 익숙했다. 케이블이 널린 바닥, 벽면 포스터, 향이 섞인 분장실 냄새. 그런데 오늘 그 익숙함은 낯설게 왜곡되어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이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주차장에는 검은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차 안에서 냉정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휴대전화는 한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가 바로 대꾸했다. 왜요? 경호원은 짧게 설명했다. 보안상 필요합니다. 목적지 도착 후 반환됩니다. 정동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뇌가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를 켰다. 이건 진짜다. 연예계에서 보안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보안이었다. 현실이 한 단계 더 딱딱해지는 느낌. 정동원은 휴대전화를 건넸다.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다. 차문이 닫히고 차량이 출발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흐르고 있었다. 네온사인, 신호등,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림자. 하지만 차 안은 마치 다른 세계에 밀폐된 방 같았다. 준호가 옆에서 속삭였다. 동원아, 혹시 뭔가 기사 터진 거 아니지? 정동원은 어이없어 웃을 뻔했다. 형, 내가 무슨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 무슨 뒤에는 사실 수많은 공포가 붙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서 누군가를 유명하게 만드는 건 재능만이 아니라 소문과 왜곡과 빠른 확산이었다. 그때 차량 앞좌석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오늘 초청의 이유는 축하와 감사입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정동원의 긴장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축하와 감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릴까? 대통령궁의 문은 생각보다 조용히 열렸다. 경비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정동원은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다. 여기는 방송국도 공연장도 아니었다. 대기실에 장난스러운 농담도 없고 카메라 앞에서 만드는 표정도 필요 없었다. 여기는 나라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숨쉬는 곳이었다. 긴 복도를 지나며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서 짧게 울렸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조명은 과하게 밝지 않았다. 권위라는 단어가 빛의 농도에 담겨 있었다. 정동원은 무의식적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노래할 때처럼 호흡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정동원 씨. 앞에서 안내하던 사람이 멈춰 섰다. 문 하나가 보였다. 두꺼운 문. 흔한 회의실 문이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는 공간 의문. 잠시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가장 긴장되게 했다. 문이 열리기 전 정동원은 문틈 사이로 아주 짧은 대화를 들었다. 낮은 목소리들,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들린 단어 하나. 청소년, 예술, 홍보대사. 정동원은 순간 멈칫했다.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최근 몇 달 사이 문화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자는 제안은 많았다. 하지만 그건 기업 홍보나 방송 기획이었다. 공식 청소년 예술 홍보대사라니. 그건 그가 상상하던 스케일을 넘어선 말이었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적당히 넓은 공간, 긴 테이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동원은 들어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허리를 폈다. 그중 중앙에 앉은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다. 정동원 군,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공간 전체의 공기가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다. 정동원은 그 순간 정말 여기에 왔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은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차가 한 잔 놓였다. 온기가 손끝에 닿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긴장해 있었다. 그러자 중앙의 인물이 서류 하나를 앞으로 밀었다. 정동원 군을 청소년 예술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하려 합니다. 정동원은 숨을 삼켰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정동원 군이 보여준 무대는 단지 가수의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정동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공연 직후 이렇게까지. 그는 무대 위에서 받은 환호를 떠올렸다. 관객들 사이로 보였던 어떤 얼굴들, 유난히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고 있던 사람들. 그중 한 명이 떠올랐다. 무대 앞줄에 앉아있던 후드티를 입은 소년, 눈이 붉었고 손에는 구겨진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때는 팬레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이 이상하게 떠올랐다. 중앙의 인물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의 핀을 뽑기 직전처럼 말을 꺼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정동원 군을 급히 초청한 이유는 위촉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동원은 어깨가 굳었다. 공연 직후 우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동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 편지의 수신인은 정동원 군이었습니다. 정동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요? 정확히는 정동원 군에게 반드시 전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는 낡아 보였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모서리는 살짝 구겨져 있었다. 대통령궁에 반듯한 서류들 사이에서 그 봉투는 너무나 사적인 물건처럼 이질적이었다. 정동원은 봉투를 바라보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선물도 아니고 위촉장도 아니고 이건 어떤 사연의 시작이었다. 열어보셔도 됩니다. 그가 말했다. 정동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봉투를 여는 소리가 방 안에서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꺼내는 순간 정동원은 눈을 크게 떴다. 사진 속에는 아주 오래된 작은 무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어린아이. 그 아이는 지금의 정동원과 닮아 있었다. 너무 닮아서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게 뭐야? 정동원은 사진 뒷면을 보았다. 거기에 손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네가 노래를 잊지 않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 정동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중앙의 인물은 조용히 말했다. 정동원 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어릴 때 어떤 공연장에서 누군가가 무대 뒤에서 울고 있던 장면. 정동원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낡은 체육관, 차가운 바닥, 무대 뒤 커튼 틈,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가 있었고 종이 위에는 예술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것 같았다. 정동원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기억 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한층 더 깊어졌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중앙의 인물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동원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동원 군에게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호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과거 청소년 예술 지원 정책을 만들던 실무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그 싸움이 멈췄고 그는 사라졌습니다.